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직장이 청량리역 근처 원주 5월 서울 어디 거주? 괄호에서 가치 분석과 관심법이라는 부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심리 레미안 위브 수치적 분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림을 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청량리역 일대인데 청량리역은 엄청난 역세권이죠. 이 주변에 지금 아파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보이시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부분 파란색 부분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아마 핵심이겠죠. 위치가 엄청나게 좋죠. 여기보다는 지금 기존 아파트들이 약간 위치가 떨어지겠죠. 교통 측면에서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답심리역 위쪽에 보시면 답심리 레미안 위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아파트가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 같아서 요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물론 청량리역까지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약간 거리가 있는 아파트지만 이 정도면 여기까지 그렇게 청량리역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 레미안 위브입니다. 단지 정보를 보면 2652세대 그 다음 사용 승인일은 2014년 10월 13일 용적률은 242% 요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A 타입으로 분석을 하는데 매매가는 쭉쭉쭉쭉 요즘 다 이렇죠. 서울은 2배 정도 올라가지고 2016, 17 대비 2배 정도 올라서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14억 5천. 전세가는 작년 임대차 3법 대란 이후에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는 최고가가 5억 3,550만원이네요. 4월 달에 5억 3,550만원. 이 좌측에 보시면 전세 7억 이렇게 많이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전부 다 이렇게 내놓으면 전세 7억의 계약도 아마 되고 할 것 같아요. 7억, 8억, 9억 한 개씩 찍히겠지만 전면적으로 이게 계약이 되기에는 좀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GDP에 속하는 GDP보다 상위 소득을 받는 가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이런 식으로 소화를 다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5억 4천 정도가 이 전세가라고 보여집니다. 월세는 최고가가 1억에 200 18층 좋은 층이네요. 요 1억에 200 월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답심리 레미안 위브 수치적 분석을 1번 임대 수익률, 2번 토지 가격, 1번, 2번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기초가 되는 금액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면 월세가 1억에 200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매매 금액이 14억 5천 이렇게 잡아서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임대를 놓았을 때 한 1.15% 정도 나옵니다. 원주 무실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거죠. 수익률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이게 1.15% 정도의 수익률이 다주택자
뭐 다주택자일 때 이 정도 1.15%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1주택자가 1.15%의 임대 수익률을 갖는다고 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왜 사냐, 뭐 이걸 사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자, 다음은 그 토지 가격입니다. 원주 무실 같은 경우에 그 평당 가격이 그 토지 기준으로 평당 2,100만 원이었죠. 지금 그 답심리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에는 14억 5천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평당 1억 4백인 거죠. 이 주거지가 평당 1억 4백은 저로서는 또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중심 상업지구에 그 용적률 1500%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뭐 평당 1억이 넘어가면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주택일 경우에 주택의 그 토지 가격이 평당 1억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뭐 이게 그 전철역에 바짝 붙어 있는 뭐 그런 땅도 아니고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땅이 평당 1억 4백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라도 이 1억 4백은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인데, 아무리 청량리가 좋아졌다 그래도 이 평당 1억 4백은 이거 많이 과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그 수치적 분석을 일단 일단락 지었고, 물론 또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부동산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 GDP 수준이라든가 이게 다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금 비싸다 이런 의견이니까 참조만 하시고, 다 각자 개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다 주관이 있을 테니까 그 주관대로 매매하시고 임대 놓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원주 무실 vs 서울. 그렇죠. 이 원주 무실 vs 서울 이 부분이 가치 분석과 관심법 모두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제목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이 청량리역에 있다. 직장이 청량리역에 있고, 한 3인 가구나 4인 가구 정도 된다. 애가 하나 둘 정도 되고, 일단 와이프는 그 전업주부이고, 또는 프리랜서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서울에 그 청량리역 주변에 직장이 있다. 이럴 경우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1번 경제성. 이게 가치 분석이죠.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좌측이 원주 무실 세형 리첼 2차, 그 다음에 우측이 레미안 위브. 땅값을 보면 원주 무실이 평당 2,100만원, 레미안 위브가 평당 1억 4백만원, 그 다음에 전세가 원주 무실이 2.4억, 레미안 위브가 5.4억. 두 배보다 조금 더 비싸네요. 그런데 이 전세만 보면 요즘 하도 저금리라서 2억 4백도 부담이 없지만, 2억 4천만원도 2.4억도 부담이 없지만 5.4억도 사실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저금리라서 그렇죠. 자, 월세. 원주 무실은 보증금 5천에 월세가 90. 레미안 위브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 자, 교통비. 원주 무실 같은 경우에 그 KTX 월 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한 합쳐서 2시간이 좀 넘으니까 레미안 위브에 살더라도 출퇴근은 기본적으로 출근과 퇴근 합치면 30분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레미안 위브 대비해서 원주 무실에 거주했을 때 한 플러스 한 1.5시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매일 교통에 소요된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주거와 교통비를 합해보면
뭐 이런 시간 개념 빼고서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보면 원주 무실에 월세를 내고 출퇴근을 하면 그 1.300만원, 월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레미안 위브에 살면 월 200만원이 소요가 되죠. 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교통할 때 몸이 좀 괴로운 거죠.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잘 보면, 기차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그 관심법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원주 무실 vs 서울에서 1번 경제성 딱 완전 돈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원주 무실이 70만원 정도, 월 70만원 정도 절약이 되더라. 월세로 살았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레미안 위브도 그렇고 원주 무실, 레미안 위브는 너무 고가라서 매매에는 좀 생각을 저는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원주 무실도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률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매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원주 무실에 월세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레미안 위브에 살 때보다 한 월 7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 그리고 2번 실생활, 이 부분이 이제 관심법입니다. 관심법. 이 관심법 하면 예전에 유행하던 궁예가 생각나죠. 궁예. 내가 관심법으로 봤을 때 어떻다. 그러니까 그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관.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 개개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제 방식으로 관심법을 적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 들어보시고, 다른 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이런 관심법을 한번 돌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진행을 하면, 일단은 이 실생활 하면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지는데, 주중은 아무래도 서울 사는 게 훨씬 낫겠죠. 하루에 1시간 반이 소요된다는 것은 조금 과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주중만 그렇지만 어쨌든 주중 생활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주중 생활이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원주 무실에 사는 것이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애들이 손이 많이 가는 애들입니다. 2살, 5살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되면 사실 집에 가도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피곤하고 일하다가 머릿속에 걸리는 것도 많은데 애 보려면 또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하루에 왕복 2시간,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머리 비우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한숨 자고 오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이것은 관심법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게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와이프도 사실 집에 와서 남편이 별 도움 안 되고 막 짜증내고 이런 것보다 그냥 1시간 푹, 하루에 2시간 푹 자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KTX하고 GTX를 한번 좀 보너스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 둘 중에 하나는 GTX고 하나는 KTX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KTX가
요금이 비싸죠. 하루에 뭐 2만원. 뭐 근데 택시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뭐 이거 비싼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쨌든 뭐 KTX가 상대적으로 비싼데 GTX는 좀 저렴할 거고, 상대적으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KTX가 비싼 이유는 뭐냐? 예약제죠, 예약제. 좌석이 있고, 내 좌석이 있고, 배정을 받고, 뭐 잡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뭐 물론 뭐 음료수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잡상인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죠, 거기서. 음료를 파는. KTX는 그래서 요금이 비싼 겁니다. 지정석이고 앉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승차감이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GTX는 조금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GTX를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면 GTX도 뭐 요금 엄청 비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GTX는 좀 복잡할 겁니다, 아마 타면. 그래서 그 이동 시간 중에 휴식을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KTX는 그 20분 같은 1시간의 운행시간, GTX는 1시간 같은 20분의 운행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실생활 중에서 주말 생활. 이 주말 생활은 이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서울을 보면 뭐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많지는 않죠. 뭐 그냥 똑같은 도시 아닙니까? 원주든 서울이든 도시인데 뭐 편의시설은 어차피 둘 다 있는 거죠. 다 있는데 이제 규모상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뭐 만약에 있다면 그 뭐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그 스포츠 관람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은 뭐 무조건 서울 살아야 되겠죠. 그게 낙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거 엄청 즐기시는 분들은 또 서울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건강을 엄청나게 챙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1년에 건강검진만 1인당 뭐 한 2천만원 이상 들여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서울 살아야 되겠죠. 좋은 게 뭐 서울에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95%의 사람들이 별 관심 없는 것들이 서울에 많죠. 그 5%를 위한 시설들, 그 5%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원주로 넘어가면, 원주는 그 놀기 좋죠. 뭐 우리 서울에서 그 강릉까지 주말에 뭐 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만 보면 원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뭐 춘천에서 닭갈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안동 가서 소주하고 뭐 고등어, 뭐 국수 뭐 이런 것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주에서 강릉이나 뭐 주문진까지 1시간 뭐 한 20분이면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그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경포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수욕장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원주에서 겨울에는 스키장 가기가 기가 막히게 좋죠. 그 성우 리조트까지는 썰매죠, 썰매. 스키가 아니라 썰매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둔내 IC의 그 보강 피니스 파크, 그 다음에 평창 쪽의 스키장들은 말 그대로 스키죠. 그 눈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원주 살면 뭐 엄청나게 좋겠죠. 그리고 그 원주에 살면 그 주말에 그 놀러 다닐 때 차가 들 막히죠. 서울에서는 뭐 이 강원도에서 30분 거리가 서울에서는 뭐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교통체증을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은 또 원주 살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원주에도 그 카톨릭 병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좀 문제시 되는 병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는 병,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들 중에서 5명한테 내 그 병명을 이야기하면 5명 중에 한두 명만 아는 그런 병이라면 서울에 있는 병원이랑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병원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친구들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이 다 모르더라, 무슨 그 병명 자체를 모르더라, 뭐 이런 심각한 병들, 그런 병들은 무조건 서울 가야 되겠죠. 지방에서 뭐 진료받다가 갔다 가다가 마루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귀한 병들은, 희귀하고 심각한 병들은 서울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극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원주든 서울이든 충분히 의료복지 다 누릴 거 다 누리니까, 그리고 심각한 병 걸리면 어차피 입원해야 됩니다. 뭐 서울에 있어도 코앞에 내 집이 있어도 집에 못 가고 그냥 입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 병원 문제는 뭐 크게 뭐, 그리고 아까 건강검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좋죠. 뭐 최첨단 병원이죠. 그래서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면 1인당 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받는데 1년에 한 번 받지만 한 번 받을 때 몇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뭐 최첨단으로 다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뭐 종부세만 한 3억 4억 낸다, 그리고 뭐 2, 3천 뭐 이게 돈이냐, 나 그래도 나 그렇게 2, 3천 내고 그냥 건강검진 받을란다, 이런 분들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서울 사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거는 뭐 그 이후로 서울에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생활에 대한 문제는 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백화점, 그렇죠. 요즘 백화점 이야기가 많죠. 서울의 백화점이 좋다. 백화점 이야기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백화점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접했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거의 뭐 80년대 초반에 백화점 처음 가본 것 같습니다. 제가 백화점 가서 뭐 아주 놀랍고 막 신기했던 게 딱 2번 있는데, 80년대 초반에 처음 갔을 때 뭐 당시로서도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 백화점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오락실, 동네 오락실 대비 백화점 오락실에 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었죠. 그때 한 번 딱 놀랐었고, 그러다가는 뭐 백화점 가자고 그러면 제가 막 싫어했죠. 남자들은 다 그럴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저는 백화점 가는 것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다가 제가 한 10년 전인가 모르겠네. 10몇 년 전에 태국 방콕에 백화점을 한번 잠시 1시간 정도 갔었는데, 그때 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백화점보다도 규모가 크더라고요. 백화점이. 그러니까 아이돌 뭐 댄스 교습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백화점 내에. 극장도 등급별로 막 엄청나고, 개수가. 그리고 진짜 놀란 것은 백화점 매점의 층수가 뭐 7층, 8층 뭐 하여튼 층수가 꽤 높았는데, 거기에 람보르기니를 팔더라고요, 백화점에.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매장이 아니라 백화점 내에 이 차를 어떻게 이렇게 올렸지? 뭐 크레인으로 올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우리랑 많이 다르고 또 규모가 커서 신기했었는데, 뭐 그것도 30분이죠. 30분 지나서부터는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백화점도 사실 여자는 모르겠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 백화점은 그냥 없는 게 낫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바로 물건이 나 앞에 와 있는 게 낫지, 명품을 사더라도 그냥 물건 바로 받는 게 낫지, 뭐 쇼핑하는 거 뭐 별로죠. 뭐 너무 지금 몇십 년간 뭐 보아왔던 백화점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백화점은 큰 팩터가 아닐 겁니다, 아마 남자 입장에서는. 물론 여자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 실생활 관심법을 쭉 이야기를 뭐 두서없이 했는데 이렇게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생활 스타일과 패턴에 따라서 특히나 주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원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서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불가피하게 사시는 분도 뭐 요즘 지방에 농막 지어놓고 주말에는 농막 가서 사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원주가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뭐 대략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좀 많이 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의견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직장이 서울 도심이고 외곽에 내가 집을 구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라고 하면 원주냐 뭐 서울이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원주냐 서울이냐 고민 한번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생활 자체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게 뭐 어차피 맞지 않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 하는 이유는 그냥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뭐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효과겠지만 직장 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어차피 그 비용 절감도 큰 부분인데 지방에 살면서 출퇴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교통이 엄청 좋아지죠. 특히 철도, 차가 막히지 않는 철도,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이런 철도망들이 뭐 GTX도 철도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철도망들이 이렇게 들어서면 주택 측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 입장에서는 공급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정말. 지금 제가 원주 무시를 하고 서울 비교를 해 드렸지만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위치가 서울 중심지의 주택 입장에서는 주택 경쟁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쫙 늘어서 나중에 뭐 GTX 다 완공되고 하면 2025년, 26년 이때쯤에는 조금 주택이 공급 폭탄 이야기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편익이 증대되는 거죠. 교통 편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를 한번 하실 때는 고려하실 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